명일방주 엔드필드를 하면서 공장을 짓다 보면 자연스럽게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하게 되고 특수한 기능을 가진 컨베이어 벨트도 쓰게 됩니다. 그중 분류기란 녀석이 있습니다. 하나의 컨베이어 벨트를 여러 갈래로 나누는데 사용하는 친구죠. 분류기 안에 물건이 들어가면 연결된 컨베이어 벨트들의 아이템이 균등하게 나눠집니다. 개발자들이 이걸 구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각 방향마다 확률을 지정한 다음 큰 수의 법칙 하나만 믿고 랜덤으로 아이템을 내보내기? 틀렸습니다. 카드게임을 조금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각 방향마다 한 번씩 순서에 맞춰서 아이템을 내보내는 것이 훨씬 구현하기 편하고 합리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직전에 어느 방향으로 아이템을 내보냈는지 기억했다가 예정된 다음 방향으로 아이템을 내보내는 방식이죠. 그리고 저는 떠올렸습니다. 두 갈래로 나뉘는 분류기를 연달아 깔면 설치된 분류기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아이템이 마지막 지점에 도착하기까지 2배씩 더 많은 분류를 거치게 된다. 그 말인즉슨 2의 제곱에 해당하는 숫자를 분류기로 표현할 수 있고 모든 분류기들은 직전에 아이템을 내보낸 방향을 기억한다. 즉 분류기들을 나열한 다음 아이템들을 거기 흘려보내면 그 분류기들은 어떠한 형태로 그 아이템의 수를 저장한다. 다시 말해 이진법을 기반으로 하는 숫자 저장 장치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진짜 만약에 그렇게 저장된 숫자를 어떻게든 다른 곳으로 옮겨서 서로 더하거나 빼거나 어떻게든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한다면 실제로 작동되는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 그 생각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때는 새벽 3시 쓸모없는 공정 하나를 밀어버리고 저는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분류기 여러 개를 나열해본 다음 그 안에 남아도는 힐템을 집어넣어봤죠. 확실히 제가 의도한 대로 아이템이 움직여주고 있었습니다. 분류기가 뒤로 갈수록 아이템이 적게 나오고 있죠. 하지만 바로 첫 번째 문제에 마주쳤습니다. 바로 컨베이어 벨트가 넘치는 현상이었죠. 그래서 아래에 합류기들을 잔뜩 깔아놓고 입력 포트 안에 아이템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러면 아이템들이 분류기의 상태만 바꾸고 다시 창고로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분류기의 상태를 바꾸는 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수단을 통해 분류기의 상태를 파악한 다음 그 상태를 데이터로 남겨놓아야 하죠. 분류기에 숫자를 입력하는 용도로 치유 캡슐을 쓰고 입력된 숫자를 출력하는 용도로 배터리를 쓰기로 했습니다.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한데 메밀꽃이 분류기를 지나가면서 분류기의 방향을 바꾸면 그 반대 방향을 따라 배터리가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동한 배터리가 입력 포트로 회수되지 않게 아이템 컨트롤 포트로 길을 막아주면 되죠. 아이템 컨트롤 포트, 정해둔 아이템은 통과시키고 나머지 아이템은 못 지나가게 막아주는 기능에 심지어 분류기랑 같이 쓰면 특정 아이템은 특정 라인으로만 나오게끔 필터로 쓸 수도 있고 심지어 아이템을 특정 개수만큼만 통과시켜주는 기능도 있어서 이 설비의 또 다른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는 간단하게 반도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정보를 저장 중인 분류기에다가 배터리를 딱 한 개씩만 넣어주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장함에 배터리를 잔뜩 넣고 저장함 앞에 컨베이어 벨트를 삐죽 내민 다음 스포이드에 실험약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것처럼 주입구에 딱 한 개씩 배터리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 구조의 생김새가 분류기 칸들을 가리키는 화살표 같죠? 그래서 저는 이 구조를 포인터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때가 왔죠. 제가 만든 기억장치에 데이터를 넣어봅시다. 23개의 힐템을 이 안에 흘려 넣을게요. 그 다음 힐템이 모두 회수되었다면 배터리를 각각의 분류기에 통과시켜주고 그 배터리들이 어느 곳에 끼었는지 지켜보면 됩니다. 원래 힐템이 들어가야 할 곳에 배터리가 들어간다면 0, 그렇지 않고 필터 장치에 배터리가 걸러져 나온다면 1. 그렇게 제가 얻은 데이터는 111010000. 이걸 바로 이진법 숫자로 변환하면 232가 나옵니다.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이유를 생각해봤는데 생각보다 금방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숫자를 적고 읽을 때 큰 자릿수일수록 왼쪽으로 배치를 하지만 이 장치에서는 작은 숫자가 왼쪽에 배치되어 있었죠. 즉 데이터를 읽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좌우 반전시켜서 00010111로 읽는 게 올바른 해석이라는 거죠. 이진법으로 변환하면 23이 나옵니다. 정확히 제가 입력한 데이터 그대로죠. 데이터를 저장하고 출력하는 데 성공했으니까 이제 같은 구조의 메모리를 하나 더 설치해서 양쪽의 데이터가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양쪽 메모리의 데이터가 중앙에 모이게끔 물류 브릿지와 합류기를 써서 배치를 했고요. 그 앞에 분류기를 놓아서 첫 번째로 통과한 배터리는 끼이고 두 번째로 통과한 배터리는 다음 자리로 넘어가게끔 벨트를 연결해줬습니다. 이제 양쪽 메모리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입력된 데이터를 출력하면 출력된 데이터가 가운데에 모여서 덧셈 연산을 하게 될 겁니다. 시험 삼아서 32 더하기 29를 실행해봤습니다. 나온 데이터는 10111100. 반대 숫자로 읽으면 00111101. 이진법 정수로 변환하면 61입니다. 그리고 61은 32 더하기 29의 결과가 맞죠. 거기에 기세등등해져서 다른 숫자를 집어넣어 보니까 곧바로 제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로직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 문제점은 생각보다 빨리 발견되었지만 그 내용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최종 학력 고졸인 사람이 낼 수 있는 대부분의 역량을 쓴 상태예요. 본격적인 컴퓨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하이프는 물론이고 주변의 전문가분들께 영상을 공유해주시고 전공자와 엔지니어분들께서는 댓글을 달아주세요. 충분히 많은 아이디어가 모이고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과가 보이면 후속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